2025학년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 또 임용고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는요, 내년도 2025학년도 대비를 위해서 저는 일반 영어와 영미문학 올케어 담임반으로 전체적인 이제 설명회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24학년도 기출문제를 보셨나요? 처음 이제 공부를 준비하시는 이제 재학생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출문제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시험은 무엇을 요구하는 시험인가 되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이라면 문제를 제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기존의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영어 시험과 이제 뭐가 다른지를 보셔야 되겠죠. 먼저 이제 문학만 제가 모아봤는데요. 이 문제는 제 카페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와 이제 인력 문항만 모아서 문제와 해설지가 같이 올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소설 문제인데요. 지문의 맨 뒤에 보니까 빈칸이 하나 들어있죠. 그래서 이해해서 여기에 적합한 단어를 이 지문 안에서 골라서 한 단어를 써야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시예요. 근데 이 시가 보니까 밑에 커멘터리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는 이 커멘터리에 빈칸이 있습니다. 커멘터리는 주해라고 해서 이 작품에 대한 이제 설명을 담은 글인데요. 이 안에 적합한 단어를 이것도 요 지문에 작품에서 딱 한 단어 골라서 넣어야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기입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서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작품에 밑줄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 설명하라고 밑줄의 뜻을 지금 설명하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또 써야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B형의 3번 문제는 이렇게 누가 말을 하는지가 나와 있죠. 이거를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라고 합니다. 이제 드라마 영역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줄진 부분에 뜻을 써라라는 지금 디렉션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문맥 안에서 이게 다 이제 비유적인 의미인데요. 이것도 비유고 이것도 이제 비유적인 의미인데 이것을 문맥 안에서 이 작품 안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해서 써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는 이 밑줄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한 작품 안에서 이해한 뜻을 서술을 영어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주에는 또한 이 작품을 그대로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것에 빈칸을 두었고요. 이 빈칸의 단어도 이 지문 안에서 하나 딱 골라서 써야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영어는 어떠냐? 일반 영어도 지금 이제 유형은 비슷해요. 빈칸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지문 안에서 딱 이 흐름에 적합한 단어 딱 하나만 골라서 그것도 이 지문 안에서 골라서 써줘야 하고요. 그리고 서술형 이제 질문을 보니까 explain why에서 이유를 서술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이 지문 안에 어느 영역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영역이 너무 넓으니까 요거를 짧게 paraphrase 다시 쓰기를 해서 이제 답안 영역에 맞게 그렇게 써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도 보니까 여기도 빈칸이 있죠. 이것도 이 지문 안에서 이 글의 흐름에 맞게 한 단어를 이 글 안에서 골라서 써야 하는 이제 그런 문제고요. 밑줄은 보니까 why 하는 question이 지문 안에 있는데 그거에 답을 골라서 써라라는 서술 문제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question 했으니까 답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답을 핵심적인 사항만 가지고 패러프레이즈에서 짧게 빨리 써야 하는 이제 그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계속 나왔던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요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니까 1, 2, 3, 4 4개의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한 패러그래프로 요약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핵심만 가져다가 이제 패러프레이즈에서 한 패러그래프를 이제 구조에 맞게 이제 구조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요렇게 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시험과 많이 다른 것은 대부분 그 서술형 이런 것들은 선택지에서 선당에서 이제 고르게끔 하거든요. 토플의 서머리 시험도 그냥 이제 고르게 되어 있죠. 있는 것들을 이제 리딩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린 직접 써야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것은요. 서술도 서술이지만 이렇게 빈칸에 한 단어를 선택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문 안에서
이제 골라서 써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회 지금 근 3년은 굉장히 이제 빈칸 영역에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 실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 부분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셨고, 이번 24학년도 문제도 요 일반 영어 특히 요 두 개는 이제 두 개의 문제는 이 빈칸의 키워드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지금 올해는 아직 합격자가 안 났기 때문에 지난해 23학년도 경기 합격자 선생님이 이분은 이제 장수생이신데 1차에서 컷보다 한 11점 가까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셨는데 이분이 키워드를 다 맞으셨대요. 한 문제 빼고 다 맞으셨대요. 한번 들어보시죠. 빈칸 답을 저는 액션 리서치 빼고는 빈칸은 다 맞았는데요. 그게 어려웠던. 재작년도 그랬고 항상 이제 빈칸 답에 뭐가 들어갈지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빈칸 후보로 들어갈 만한 단어들은 꽤 이렇게 후보로 올라오지만 그렇죠. 왜 하나만 답이 되는지 이거는 김수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설명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안 되고 왜 더 이게 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생각했던 연습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어떻게 해야 이제 합격을 할까라는 이제 퀘스천이 드실 거예요. 즉, 어떤 단어가 들어갈 건인지를 연습한다는 것은 리딩에 있어서 굉장히 논리적인 리딩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많이 프랙티스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영어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유형이 틀리잖아요. 한 단어를 지문 안에서 골라야 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그러니까 탑 다운으로 글을 보는 그러한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뒤만 봐서 그 한 문장만 봐서는 이 단어가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이유나 뭐 퀘스천에 답이 있는 영역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리딩이 굉장히 로지컬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패러프레이징, 영어를 써야 하는 그러한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연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쪼개서 보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태스크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글의 로지컬한 그런 이제 오르가니제이션을 알고 글을 어떻게 써야 하지 그 구조를 잡고 그리고 아까 한 단어를 고르는 것처럼 핵심 키워드들이 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컬한 리딩을 통해서 키워드들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넣어서 우리가 패러프레이즈를 하려면 또 동의어 다른 표현들이 있어야 되죠. 이런 영역으로 우리가 좀 쪼개서 학습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길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도 약간 이제 힘들게 이제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김수아 일반 영어와 영미문학을 대비해 이제 가장 큰 틀거리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빌드업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제 저의 연간 커리가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쭉 따라오면 지금 어렵게 보이는 저 문제 선생님들도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선생님들도 연습을 하시면 이제 풀 수 있다라고 신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합격했는지 또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김수아 선생님은 이것도 연습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연습해보라고 그러고 계속 사고해보라고 그러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 정확한 분석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퀘스천을 하신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에서도 지금 이제 기출 수준처럼 여러 가지 이제 빈칸 영역을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 너무 생각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고 과정을 이제 일일이 하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 이제 하셨을 때 합격 수기에서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해서 내 실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승을 하더라. 이제 키워드 일일이 다 해석하지 않아도 흐름 속에서 이제 답을 꺼낼 수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결국 요 선생님도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내 실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기출의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지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학습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들처럼 우리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공부를 할지 김수아 담임반으로 이제 올케어 반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뭐 지금까지 한 번도 공부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해 두 해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의 준비 합격을 위한 이제 준비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이렇게 로지컬하게 리딩을 해서 키워드 답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학습을 하시도록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제가 왜 담임반이라고 하냐면 저는 매년 고3 담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시생을 항상 이제 맞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강의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강의에 플러스 선생님들의 이 수험 생활을 좀 같이 담임 선생님처럼 이제 학습을 같이 조력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것을 이제 올해는 더 이제 그 정리해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담임반의 컨셉으로 선생님들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표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수업을 토요일 날 종일반으로 이제 상반기를 이제 몰았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인력문학을 기본 심화 적용 반으로 해서 1, 2월에 기본, 3, 4월에 이제 심화하고 5, 6월에 이제 완전히 이제 기출 분석으로 적용하는 이제 그런 반으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7, 8월은 인력 문학만 집중해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오전에만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9월서부터 최준호, 최시원 쌤과 함께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통합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방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7, 8월에 처음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나는 인력문학은 충분히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영역의 문제를 푸느냐고 시간이 모자라서 인력문학 문제를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서 적용해보지 못했다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 명에서 같이 해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해설 강의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7, 8월에 처음 문제풀이를 할 때는 가르쳐 드릴 게 너무 많거든요.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시간에 타임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꺼내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에 올것이 인력 문학 문제를 풀고 이제 각 영역별로 아주 컴플리트하게 이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이제 따로 단가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가서 각 영역이 합쳐져서 이제 테스트 시험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인력문학에도 실력을 발휘하면서 다른 이제 과목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개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표는 이렇고요. 일단 이제 상반기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담임반 시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종일반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있고 점심이 있고 그다음에 오후에 테스트와 4교시와 이제 나머지 이제 자율 스터디로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제 하던 것인데 시간을 조금 더 분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요. 한 70분 정도 이제 되고 지금 상반기 5, 6월까지는 인력문학 파트를 이제 각 단계별로 시, 소설, 드라마, 그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까지 가게 되고요. 2, 3교시는 20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을 합니다. 이 타임 프레임은 나중에 이제 7, 8월 이제 그 인력문학 단과 모의고사 하는 그 시간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일단 그 텀을 브레이크를 한 20분 두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일단 70분 수업을 듣고 그리고 20분 정도 쉴 때 뭐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스터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수업 준비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2, 3교시는 2시간을 50분, 60분 이렇게 이제 중간에 브레이크를 두고 일반 영어 탑다운에 중점을 두는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험은요, 바텀업으로 일일이 다 해석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석이 잘 돼도 문제를 키워드도 찾을 수 없는 경우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선 탑다운에
이제 요지를 파악하는 흐름을 파악하는 이 실력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들은 탑다운의 실력을 이제 기르는데 이제 포커스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을 3, 4월에 조금 일찍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이제 배운 걸 가지고 탑다운으로 이제 그 08년 이전에 이제 짧은 문제들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최근 연도에 이제 기출 분석을 하는, 그래서 오전 시간은 탑다운의 스킬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심 후에는 30분 정도 해서 테스트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오후 시간에는 1, 2월에는 바텀업, 그래서 리딩 라이팅에 필요한 이제 구문, 독해와 이제 쓰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 4월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요약하기, 패러프레이징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에는 7, 8월에 이제 모의고사 가기 전에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기출 변형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30분 정도 해서 점심 먹고 나서 30분 정도 이제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스케줄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스터디는 이제 끝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 스터디는 제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직접 구성을 해드립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1, 2월에는 무엇을 하느냐?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시에 대한 기본 개념, 문학의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올해에도 이제 personification, 의인화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시를 통해서 이제 연습을 배우고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영어는 탑다운이라고 했는데요, topic, 요지 이런 것들을 찾는 정보로서의 이제 글을 읽는 방식, 요거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어도 많이 읽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해석이 돼도 글이 무슨 뜻인지,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어라는 이 이제 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글의 핵심적인 요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거기서 키워드를 뭐라고 분별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습이 내가 지금까지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점검하시면 분명히 정확한 이제 리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기출 유형 이제 기입형에 대비해 가지고 배운 지문들을 가지고 항상 기입형 이제 문제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 기본반 같지만 기출 유형과 계속 연계를 해서 이제 1, 2월부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요, 구문 독해와 쓰기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수능을 보셨고 대학에 입학하셨고 영어 이제 교육과 영문학과 이제 전공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실력이면 충분히 되시는데도 일단 써야 하니까 우리가 쓰기의 입장에서 다시 이제 구문을 보고 이제 또 독해에도 우리가 이제 리마인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구문 중심의 독해와 라이팅 이라는 이제 바텀의 스터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 2월 종일반으로 토요일날 이제 뵙게 되고요. 네. 그리고 3, 4월 가면 이제 시를 했으니까 소설과 드라마를 이제 하게 되고요. 이때 2, 3교시는 이제 기출 분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08년 이전에는 이제 문학은 문제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영어 다량의 이제 조금 짧고 쉬운 난이도의 그런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이제 기출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최근 유형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1, 2월에 배웠던 독해와 또 쓰기, 이제 구문 이런 연습했던 것들을 적용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 될 것이고요. 이제 네, 2002년에서 2009년도에 보게 되고요. 기출 문제를 보게 되고요. 오후에는 reading for writing이라고 해서 이제 패러프레이즈하는 전략을 배웁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오전 시간에 했던 이제 수업인데 이걸 이제 뒤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쓰기에 집중해서 시너님을 우리가 배우고 그다음에 패러프레이징 연습을 하고 요약하기까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이때는 첨삭도 하게 됩니다. 첨삭 안손에 첨삭도 4회 정도 해서 피드백 드리고 받고 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이제 이것을 복습할 수 있는 스터디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토요일 종일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 6월은 이제 기출 분석
이제 뛰어가야 합니다. 이제 3, 4월에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 연도 것까지 선다형하고 이제 서술형 예, 기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다량의 이제 문제를 통해서 최근 정도 길이와 난이도의 이제 기출을 보면서 3, 4월에 우리가 빌드업했던 리딩과 라이팅 이 실력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써야 하는구나, 이런 영역에서 찾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기출 분석 제가 레이스라고 했죠. 이제는 점수가 나올 때를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서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연도에 이제 우리가 3, 4월 했던 거 거기에 체크 그 기출 문제랑 최근 지금 5, 6월에 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도 기출 변형을 만들어 가지고 하프 모의고사 한 4문제 정도로 해 가지고 30분 정도 문제를 풀고 그거를 해설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7, 8월부터 이제 인력 문항을 8문항씩 풀어야 하는데 그거의 반 정도로 해서 이미 내가 노출된 익숙한 이제 기출의 뭐 작품이나 지문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직접 이제 빈칸 문제와 이제 서술형 짧게 그렇게 좀 연습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에 대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네. 말이 먼저 나갔네. 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종일반. 그래서 상반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종일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터디는 이제 자율 스터디긴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이제 스터디에 다 들어가시도록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후반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상반기를 토요일을 올곧이 종일반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제 문제풀이 가서는 정말 내가 작년 대비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풀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입니다. 7, 8월 인력문화 집중 모의고사와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제 종합 과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7, 8회는요. 자, 문제풀이 인력문항만 8문항 들어갑니다. 총 8회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그래서 핵심 기출 유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줄, 비유 쓰는 거라든지 뭐 이유를 쓴다든지 요거를 조금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순으로 해서 이 과제 유형에 선생님들이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 그리고 이제 쓰는 것도 답안을 쓰는 것도 이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적인 이제 문제 연습을 하는 게 7, 8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쌓은 이제 그 영어 실력을 가지고 내가 직접 이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점 피드백은 8회차 전체가 가게 되고요. 문제 해설도 이제 각각 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상반기에 있는 것까지 다 리마인딩을 하면서요. 자, 그리고 이제 라이팅 세미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점된 그 샘플을 가지고 중복적인 거는 개별적으로 다 써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강의 형태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답안은 좋습니다. 이런 답안은 왜 안 되는지, 답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라는 답안 작성 방법을 훈련하는 그것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는 또 이때 이제 단과로 이제 영어학 최진호 교수님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전만 하고 라이팅 세미나는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는 또 영어교육학 최진호 선생님 이제 단과 그 문제풀이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스터디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온오프 스터디를 같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이제 스터디를 구성해서 인증을 하든 뭐 구글 닥스를 가지고 거기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하든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스터디를 구성을 해드리고요. 물론 라이팅 세미나 이제 직강 오실 때는 그때 또 이제 오프 스터디를 구성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변화해서 이때부터는 집중적으로 인력 문학 그 단과별로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과목 실전 보고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전과목으로 풀어야 되겠죠. 각 개별 이제 인력 문학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기존처럼 저희 세 과목 최시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영어, 연교 합쳐가지고 종합적인 문제풀이를 이제는 핵심 기출 유형이지만 이게 단계별 아닌데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종합적인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25학년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문제풀이 연습을 10회 정도 하게 됩니다. 채점 피드백은 전체 9회차 정도 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10회는 선생님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지역으로 내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시험지를 이제 택배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 피드백을 이제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 9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후에 오후에 세 과목 다 해설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는 이제 2교시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라이딩 세미나는 이날 종일 시험과 해설 강의가 있기 때문에 라이딩 세미나는 월요일 날 4회 정도 있게 되고 저는 이제 올해는 이제 25학년도 대비는 이제 2교시에 이렇게 라이딩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7, 8월보다 라이딩 세미나는 더 간략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방법들은 7, 8월에 이미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9, 11월에는 한 4회 정도를 통해 가지고 좀 속아서 내가 오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라이딩 세미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더 고칠 시간적 여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7, 8월에 충분히 이제 배우시고 그것을 연습하시는 시간은 이제 9, 12월 가서 4회 이후로는 있는 것 안에서 그냥 에러를 줄이는 방식으로 연습하시는 이제 그런 플랜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이딩 세미나는 꼭 7, 8월에 집중적으로 들으시면서 이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충분히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학습의 스케줄이에요. 담임반이면 도대체 뭘 해요? 자, 그래서 올케어 두 번째 이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되게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제작한 이제 머티리얼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원문 읽기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빈칸을 이제 채워서 오시게 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봐야 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뽑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또 답안으로 드리고 있죠. 그리고 기출문제랑 연계해서 배운 개념을 연계해서 보실 수 있도록 또 학습지가 나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톡스 타스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보조 자료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의어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제 라이팅 연습을 할 때 서브노트를 드려서 선생님들 기록하시게 하고 다음 주에 좀 업데이트해서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거 기록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브노트에 이제 작성을 하시죠. 그 외에 제가 동의어 사전도 이제 교재에 있지만 거기에 없는 거 추가되는 거 이런 것들은 수업 때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메타 학습이죠. 분석적으로 학습하는 것이고 항상 기출과 이제 연계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학습 자료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드려서 선생님들이 연결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첨삭이 있죠. 이제 3, 4월, 5, 6월 다 첨삭과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첨삭에 또 피드백을 드리고 그때는 개별 채점도 드리지만 클래스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그리고 잘한 뭐 패러프레이징이라든지 요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더 같이 전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첨삭 과제와 이제 개별 피드백 그리고 클래스 피드백까지 이렇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만으로 이제 강의를 듣는 거는 듣는 거지만 그 다음에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을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밀어드리는 이제 그런 자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모의고사 때는요 해설지가 또 톡스에 맞게 이제 핵심 키워드들을 계속 선생님들이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이제 하는 해설지를 드리고 이걸 그대로 나 혼자 또 복습하실 수 있는 이제 톡스 복습 자료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세미나 자료에는 문항별 달성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내가 다른 사람 다 잘 푸는 거를 못 풀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못 푸는 거를 내가 잘 풀어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상대평가니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답 키워드 외에 오답 키워드들을 이제 분석을 해드립니다. 왜 틀린 건지, 왜 답이 되지 않는지,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런 연습들을 분석적으로 우리가 라이팅 세미나 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 한 거 받으시겠죠? 그리고 샘플 첨삭한 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전체 클래스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피드백을 다 받으시는 것이 저의 올케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이드예요. 학습 가이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여기 오류 유형을 제가 오늘 안 올렸네. 제가 오류 유형들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걸 틀렸을 때 뭐가 부족한 것이고 무엇을 이제 학습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매번 이제 문제를 풀면 체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내가 어땠을 때 나의 진단, 내 학습의 수준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이제 메꿔 나가야 할지, 이걸 좀 너무 질문이 그동안 많았었기 때문에 이걸 좀 그 툴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고, 이걸로 부족하다 그러면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또 상담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스터디 가이드가 있죠. 그래서 뭐 그 8주 그 기본 심화 기출 분석 그 단계별로 제가 스터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를 드립니다. 스터디 또 어떤 스터디를 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스터디하는 방법까지도 가이드를 드려서 그거를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죠. 진짜 담임 선생님 같죠? 해서 어떤 식으로 스터디의 내용도 말씀드려요. 뭐를 어떻게 해라라는 가이드까지 드리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스터디를 어떻게 될지 중구난방하다가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실력이 늘었네 하는 경험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증명된 스터디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이드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스터디 신청서를 제가 이제 작성한 어떤 스터디를 하고 어떤 시간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서 가능한 시간대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시간대 가능하신 분들을 매칭을 해 드립니다. 해서 스터디를 이제 8주 단위로 조직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스터디 그룹 단톡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단톡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질문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보기도 하고 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전에는 이제 스터디 하고 있으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이제 많아지니까 그것도 사실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스터디를 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워크아웃 하죠. 이제 그 강의 끝나고 이렇게 이제 보기는 하지만 또 단톡에 있으면서 거기서 선생님들 진행 상황들을 이제 보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일종의 관리자로. 그리고 이제 스터디 그룹 간담회를 이제 합니다. 이제 횟수는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그 8주에 한 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간, 뭐 후반, 초반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들하고 소통하고 스터디 가이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듣고 또 질문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별 미팅이라고 볼 수 있죠. 조별, 이제 분달별 미팅, 담임 선생님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스터디 그룹들이 잘 이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보고 있고요. 자, 그 외에 8주씩 제가 스터디 플래너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언택트 상담으로 스터디 플래너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이제 써서 드리기도 하고, 이게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논술 첨삭 게시판에 올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톡으로 인증하는 것도 이제 작년 하반에 해봤는데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올해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찍어서 올리면 제가 이제 피드백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상이지만 계속적으로 선생님들의 학습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질문은요 어떻게 되나요? 카페에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에서 질문이 있으면 그 대표자가 올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 그때 제가 가이드를 드리겠지만 그러면 제가 직접 뭐 2, 3일 안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직강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끝나고 바로 물어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직강의 장점이에요. 저 카페에서 이제 올리려면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오해의 소지도 사실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직강이신 분들은 그날 직접 와가지고 질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스터디 끝나고도 계속 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질문의 시간 또 상담의 시간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이 학습한 선생님들처럼 선생님들도 저와 함께 25학년도 대비는 여러분의 합격 준비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저의 올케어를 받으시면서 인력문학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합격에 이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